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은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왜 웃어요? 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네네. 네. 오늘이 3월 15일이에요.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정말 빅 뉴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네네. 그걸로 인해 진짜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요.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진짜 분분했어요.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 인트로에 자꾸 연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네. 네. 이 SVB 네. 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스에 네. 보면은 이틀이 채 지나기 전에 은행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파산 신청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 또 월요일 날 그와 비슷한 은행이 거의 폭락을 했죠. 전 세계가 지금 놀란 눈으로 지금 이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와 같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이걸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이 논란을 또 불어일으켰던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네. 초반에는 구제금융 없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튼튼하다. 은행들도 탄탄하다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날 구제금융 예, 구제금융을 완전 했단 해주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네, 요상하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사이에 일어났고 마무리가 좀 지어졌고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상황이 막 완전 급반전들을 막 이루고 있어가지고 네. 상황을 예측하는 거는 아마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게 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쉬고 있고 그럼 네. 월요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검은 월요일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은 월요일에는 평온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화요일 날 폭락을 했죠. 화요일 날 네. 폭락을 하고 근데 오늘은 또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네. 오늘이 또 수요일이죠. 네,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수요일 날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날 나스닥도 네. 뭐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SVB 그 이제 은행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라든지 뭐 이런 얘기만 간간히 들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던 은행이 다시 급반등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반전의 반전을 네.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쉽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뭔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다른 은행의 이런 파산 사태들이 네. 번질 조짐들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줄도산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약간 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하게 구제금융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구제금융을 하는 게 지금 뱅크런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지금 번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한 측면이 있는데 자, 지금은 요즘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옛날 리먼하고는 좀 다른 게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다른 금융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리먼하고 이번은 좀 다른 게 리먼은 전체적인 부실, 거품 네. 이게 전반에 깔린 상황에서 그게 이제 터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실이라기보다는 SVB의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네. 집중해서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고 마침 돈이 조금 이제 부족해진 이 은행이 이거를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폭락을 했으니까 네. 이게 팔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금 조달 네. 이걸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파산 사태까지 갔는데 이게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 네.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생겨난 네. 원인이. 그래서 전반적인 부실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부동산, 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영향을 줄 부분이 파산한 은행이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네. 그런 은행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금이 물린.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벤처기업들이 위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었는데 예금이 보호가 되면 뱅크런이나 뭐 이런 사태도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에 이제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거를 봐서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봐야죠. 그런 거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금리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금리의 이 여부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금융 전문가도 지금 모르는 판에 제가 무슨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근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연준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소비자 물가 지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6.0. 맞아요. 네, 좀 6.0이에요.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원래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전망하는 거는 빅 스텝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은행 파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아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둔화됐을 때 네. 빅 스텝 한번 딱 밟아서 완전히 딱 밟아버리려고 확실히 잡아버리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빅 스텝을 받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물가만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만 봤으면 아마 빅 스텝을 올리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딱 그래서 지금 아마 베이비 정도 아니면 동결까지 예,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이 계시죠. 미국도 멈췄다. 네,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다. 이제 폭등각이다. 시작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계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시각이 너무 좁아도 너무 좁다. 금리가 지금 일단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완전히 좌우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좌우한다라고 전제를 깔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춘 것 같고 폭등이다. 금리가 멈추면 폭등이다. 네, 이런 공식인 거죠, 약간.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도 너무 크게 돌리는 게 아니냐. 이거 금리가 인하한 것도 아니고. 네. 멈춘 건데. 그렇죠. 네. 멈춘 건데 상승한다. 저 고금리에서 멈춘 건데 이걸로 폭등으로 보는 건 시각이 너무 좁은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실 네. 거죠. 그런 거는 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 심하고 그리고 시장이 내 바람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게 너무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너무 주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네. 근데 금리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상승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멈춘 것 같고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때에서 가는 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경제 상황에 좋게 볼 요인은 없죠. 사실 경제에서 은행은 정말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돈을 좌우하고 이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이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이 되었다. 이거는 경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라는 측면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걸 예금 다 보장을 해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측면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뭔가 사태가 터졌고 이런 상황이 그거를 있다는 게. 막기만 했을 것 뿐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다른 은행으로 조금씩 번지는 모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은행들도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동을 취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막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다른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요인이 주변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지금 거의 빅스텝이 나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딱 지금 네. 상황이 그거 같아요. 이 경기 침체가 또 올 한 해 정말 많이 들었던 이슈 하나가 경기 침체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약간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게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를 못 넘었어요. 분기별로 10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던 기업이 지금 1조를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위기설에 지금 막 우리나라에 태동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핵심 업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와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반도체는 수요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핵심인 파운더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지금 재고가, 비메모리의 반도체의 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이 상황은,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분야도 지금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단 광물이 없어요. 광물이 없는 부분이 저는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광물이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광물이 없고 이거를 이렇게 다 수입해서 네.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끼고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지금 여기저기 치이는 아주 지금 샌드위치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면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하고 또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네. 하락장이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은 게 하락장에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것 또한 약간 같은 방향일 경우에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고 볼 수 같은 있는 방향이기 건가요? 때문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렇게 보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뭔가 좋은 호재거리가 생기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리 부분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고금리 상황이고, 그게 인하되든 뭐 동결되든 높아지든 부동산 시장에 큰 흐름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경기 침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사태 또한 더불어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부동산도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